자, 603번입니다. 자, 보시면 구간이 0부터 3까지예요. 여기까지고. 모든 실수값을 가지는 연속함수 x에 대해서 p의 x보다 문자 x가 3까지. 변수가 여기 바뀐 거예요. 여기에서의 빼기 얘가 빼기가 아니고 3-x입니다. 범위는 0부터 3까지 똑같고요. 근데 요게 P분의 Q면 P 플러스 Q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이거죠. 여기 안 춥지? 딱 끌게 일단 춤 얘기해. 자, 요거죠? 요거가 포인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x부터 3까지의 범위를 결정을 해서 그 안에 이 안에 실수값을 가지는 연속함수 x가 있는데 그 함수로 결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냐면 뭐라고요? P분의 Q, A까지. 근데 A를 몰라요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 여기다가 제일 먼저 A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0을 넣는 거예요. 왜냐면 범위가 여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x에다가 0을 먼저 넣어보세요. 그렇게 되죠. p에 0부터 x가 3까지. 그럼 얘가 3a인데 얘가 1이어야 되죠. 얘가 전체 범위니까요. 이해했어요? 전체 범위에서의 확률의 합은 1이어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여기서 a가 3분의 1이 나옵니다. 이 자리에 3분의 1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뀌었죠. 0부터 x가 3분의 1까지. 그럼 얘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1에서 빼기 p에 3분의 1부터 3까지의 범위를 빼면 되죠. 전체에서. 전체 범위에서 전체가 1이니까 거기서 이만큼을 빼면 이만큼이 나오죠.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야. 그럼 약간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치면 내가 3분의 1까지 이만큼을 구할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이만큼을 빼면 된다. 여기 3분의 1이니까. 요 함수가 이거잖아요. 그래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1 빼기. 자, 3분의 1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3분의 1, 3분의 1. 그래서 A가 3분의 1이고 3 빼기 3분의 1이 됩니다. 그럼 답이 9분의 1이 되죠. PQ 9하고 1 이렇게 결정입니다. 답은 10. 함수를 따로 구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렇게 이용해서 푸는 형태로 가시면 629번 갈까요? 어디야? 한참 넘어가야 되구나. 앞에는 다 풀었네. 얘들 풀었겠지. 설마. 그랬으리라 생각되고요. 설마. 자, 629번. 자,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8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x는 정규 분포 m 8의 제곱을 따르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에 뭐가 있냐면 p에 x가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에다가 더하기 p에 x가 100 플러스 k보다 작을 확률을 했더니 얘가 1이네. 정규분포야. 나를 볼까요? 자, p에 x가 2k보다 클 확률을 했더니 얘가 0.0668이에요. 됐죠? 그럴 때 m값을 오른쪽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냥 일단 요걸 보시고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요. m이 중간에 있겠죠? 정규분포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얘랑 더해서 1이 되려면요. 자, 하나가 여기 있어요. 하나가 여기 만약에 k면 여기 대칭으로 넘어가서
m에 대해서 대칭인 여기가 100 플러스 k여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당연히 얘가 더 클 거 아니야, k보다는. k보다는 100 플러스 k가 무조건 커요. 그죠? 이해했나요? 그래야 여기는 요 범위고 얘가 여기랑 똑같고 여기는 요수부터 여기까지가 다 더하면 1이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돼요? 이해했어요? 선생님 얘기? 좋아요.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와 얘의 중간이 n이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m은 50 더하기 k여야 됩니다. 얘가 m. 여기 하나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구하겠습니다. 얘를. 여기서 k라는 애가 뭐 이렇게 되죠. 2m 빼기 2k가 빼기 100이거든요. 이렇게.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여기다 집어넣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여기 p의 z는 이렇게 되고요. 얘를 m으로 뺄 거예요. 그렇죠? z를 만들 거니까 여기를 m으로 빼고 그래서 8분의 m-100을 했어요. 요게 이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크다잖아요. 크다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요만큼이죠. 요만큼이 크다니까 아니다. 여기겠구나. 요만큼. 여기가 2K여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가 0.0668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반띵 딱 잘라서 계산을 했을 때 여기가 M이면 여기가 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얘가 일로 바꿔. 일로 가자. 이렇게 하자. 얘가 여기란 얘기고 얘가 여기란 얘기죠. Z로 갈 거야. 얘가 0.4332 이렇게 되죠. 0.4332가 얼마냐면 그 오른쪽에 풀을 1.5예요. 얘가 1.5. 얘가 1.5라는 따라서 m은 곱하면 얼마냐? 120? 12? 112. 이렇게 요즘. 되셨나요? 헷갈리는 걸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려면 이게 Z로 바꿨을 때 이거고 여기보다 커야 되니까 요만큼이 0.66 그리고 여기가 이거 여기가 1.5래. 얘랑 얘랑 같아야 될 거야. 정기화 시키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어디요? 여기요? EK가 왜 오른쪽인지 모르겠다고요? 자, EK가 여기면요 이거보다 커야 되는데 여기면 여기 있어야죠. 다시 커요. 근데 이쪽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큰 거야. 여기 있으면 이만큼인데 이렇게 안 나오지. 0.5보다 작잖아. 629를 풀었으니까 635로 갑시다. 자, 어느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가 평균 1740, 표준 편차가 50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가 2000m 이상인 고객 중에서 15%, 2000m 미만인 고객 중에서 5%는 자가용을 이용해서 시장에 오고요. 자가용을 이용하여 시장에 온 고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택했을 때 이 고객의 집에서 시장까지 거리가 2000m 미만일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이해 됐나요? 자, 그래서 거리가 우리가 거리를 x라고 볼게요. 고객의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 요게 정규 분포. 그다음에 1740에서 그 다음에 표준 편차 500의 제곱의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이렇게요. 근데 집에서 시장까지 거리가 2000m 이상인 고객 중에서 10%. 그러면 2000m 이상인 사람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2000m 미만인 사람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고객 중에서 여기에 15% 하고
여기에 5%는 자가용을 타고 온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런데 질문을 잘 봐봐. 자가용을 이용하여 시장에 온 고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택했을 때 이 고객이 집에서 시장까지 거리가 2000m 미만일 확률입니다. 되셨나요? 그럼 이거 못 묻는 거예요? 조건부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요 사건을 우리가 A라고 해요. 그리고 요거를 A여라고 합시다. 이 사건이. 괜찮아요? 2000m 미만인 사건 A, 2000m 이상의 사건 A요. 그 다음에 자가용을 사용하는 걸 B라고 해요. 맞아요? 그럼 우리 뭐 묻는 거예요? 이거 물어보는 거죠? 맞나요? 그럼 얘 뭐 어떻게 구하죠? 벌써 까먹으시면 안 되죠? 이거 구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자, 거꾸로 가는 거니까 B바 A에다가 PA 곱하고 이 B바 A 여에다가 P의 A 여 곱하고 P의 B바 A에다가 PA 곱하고 이거 계산하시면 되죠. 한 단계 건너뛰었어요. 그럼 여기서 P의 B바 A를 한번 구해볼까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이거인데 5%가 자가용이에요. 그럼 이거 아니에요? P의 X가 2000 미만일 확률에다가 곱하기 0.05 하면 되죠. 아니지. 이건 이거지. 얘는 이거지. 이게 A면서 A일 때 아니니까 이게 이거죠. 이렇게 하지 말고 요게 있는 게 P의 A 교비가 요게 P의 X가 2000 이하일 때 확률에다가 곱하기 0.5 한 거죠. 이렇게 가야죠. 이게 2000 미만일 확률에다가 그 중에 5%. 예? 이해했나요? 다시. 이거 구한 거야, 지금. 이걸 구한 거지. 그래요? 그러니까, P의 A면서 교 B니까, 2000m 미만이면서 자가용을 사용하는 거죠. 여기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를 구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걸 구해야 되는 거죠. P의 X가 2000m 미만일 확률을 봅시다. 저걸로요. 그럼 P의 Z가 얼마냐? 500분의 빼면 얼마예요? 260 이렇게 되죠. 거기 있어요? 맞네? 있네. 그쵸? 이게 0.5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0.7이죠. 0.5 곱하기 0.2가 됐으니까 0.7. 그러니까 답이 이게 된다는 거죠. 얘가 0.7 곱하기 0.05 더하기 0.3 곱하기 15%. 0.15 네. 0.7 곱하기 0.05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사건을 잘 정의하고 풀어야 됩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됩니다.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도 확인하시고요. 641번 보겠습니다.
자, 641번 보면 이런 얘기네요. 어느 뼈 화석이 두 종류 A, B 중에서 어느 동물의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는 특정 부위의 길이를 이용합니다. 동물 A의 이 부위의 길이는 정규분포 길이, 어떤 부분의 길이를 X라고 하면 X는 정규분포 10의 0.4의 제곱을 따릅니다. 이걸 따른대요. 따르고 동물 B의 이 부위의 길이는 정규분포, 여기는 A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동물 B의 이 부분의 길이는 정규분포 12의 0.6의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이 부위의 길이가 D 미만이면 동물 A의 화석으로 판단하고 D 이상이면 B로 화석을 판단합니다. 동물 A의 화석을 동물 A의 화석으로 판단할 확률과 동물 B의 화석을 동물 B의 화석으로 판단할 확률이 같아지는 D의 값을 구하는. 말이 너무 어렵나요?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동물 A가 동물 A다 라고 하는 걸 측정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자, 일단은 XA가 D보다 작을 확률이 뭐예요? A일 확률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XB가 D보다 클 확률이 B일 확률이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세요? 다시 읽어볼까? 다시 읽어볼게요. 자, 이 부위의 길이가 D 미만이면 A로 화석 판단하고 이상이면 B로 판단한대요. 동물 A의 화석을 동물 A의 화석으로 판단할 확률이 이거예요. 왜죠? 이게 이거보다 작을 확률이니까. 그 다음에 동물 B의 화석을 동물 B의 화석으로 판단할 확률이면 이거죠. 얘네들이 같다는 이 말을 뜻을 잘 이해하시면 풀만합니다. 자, 그럼 얘는 이거죠. B에 Z로 바꾸시고 D 빼기 10 0.4. 그 다음에 여기는 B에 Z로 바꾸시고 여기는 크다래요. 0.6분의 D 빼기 10 이렇게 되는 거죠. 주시면 되는 건 뭐예요?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럼 얘랑 얘랑 더하면 0이 되어야 됩니다. 자, 다시 봐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기가 0이야. 얘보다 크대. 그럼 여기야. 이거보다 작은 거니까 여기의 확률이야. 여기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배치게 되니까 이거보다 클 확률이 같다는 얘기니까 얘랑 얘랑 더하면 0이어야죠. 이해하셨습니까? 뭔 얘기인지? 그래서 0.4분의 D 빼기 10 더하기 0.6분의 D 빼기 12가 0이에요. 그래서 양변에다가 1.1을 곱할게요. 여기는 3D 빼기 10, 30. 여기는 2D 빼기 20, 24는. 그래서 5D가 54가 됩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나와? D가? 그러네. 네. 10.0, 10.8 이렇게 5번. 이런 얘기입니다. 649번입니다. 공부를 하고 계신 건지. 자,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되는 정역을 하는 함수 HT는 평균 20, 표준 편차 T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자,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HT는 자, 평균 20, 표준 편차 요거를 따르는 정규분포는 X에 대해서 X
대해서 HT가, X가 이걸 따르는데 HT라는 애가 식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뭐라고요? P의 X가 15보다 작을 확률입니다. T가 변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6이 들어가는 거죠. 돼요? 옳은 것만 보기에서 옳은 것은 입니다. 일단 구해놓을까요? 얘가 P의 Z가 T분의 마이너스 5가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얘에서 얘를 빼야 되니까. 그래서 기억. 만약에 H 2.5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얘는 P에 Z가 마이너스 2이죠. 이렇게 2.5가 들어갔으니까. 근데 거기가 0.477이니까 얘가 이거랑 같냐는 거죠. P에 X, Z가 2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죠. 네, 같습니다. 예측이니까. 예. 자, 그 다음에 H2가 H2.5가 작냐라고 했는데 H를 구해볼까요? 얘가 P에 Z가 마이너스 2.5보다 작을 확률이죠.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2.5가 있다고 하면 얘가 더 작죠. 그러니까 얘가 이건데 얘가 네 H 2.5보다 작죠. 맞습니다. 자, 뒤로 볼까요? 자, 그럼 H5는 5배의 H2보다 작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건 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죠? H2가 2.5라서, 마이너스 2.5라서, 여기 안 나와 있죠? 지금. 네. 그래서 H5부터 한번 구해보죠. H5는 이겁니다. Z가 P에 Z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죠. 그럼 얘가 얼마냐면 여기 1에 대해서 0.이니까 얘가 0.1587 이렇게 됩니다. 그럼 5배보다 작냐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를 계산해 볼게요. 여기 H2가 있는데 H2보다 이게 더 크잖아요. 일단 H에 2.5 이렇게 되죠. 이건 확실하네. 여기는 확실하잖아요. H2.5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H2.5가 얘가 얼마냐면 얘가 0.0228입니다. 근데 여기 5배를 하면 얘가 0.1140이거든요. 얘보다 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얘보다 커요. 얘를 못 구하면 얘를 구해서 얘가 얘보다 큰데 얘가 얘보다 크니까 틀렸죠. 신경을 써서 푸시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뒤에는 안 푼 거예요? 아니면 질문이 없는 겁니까?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인 관계도 했어요. 저번 시간에. 그쵸? 끝난 것 같으니까 잠깐만요. 프린트 좀 가볼게요. 지난 시간에 살짝 설명은 했어요. 그쵸? 이제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집단과 교본 여러 가지 사회 복지 정책의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구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사 대상 전체를 조사하는 것을 전수조사. 이것도 원래는 옛날에는 샘플인데 이제 다 합니다. 가능하니까. 뭐 동사무소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뭐 인터넷 핸드폰으로 조사하기도 하니까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이 너무 커서 전수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조사, 과일의 당도 검사, 전구의 수명 조사 등 전수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까 다 써버리면 할 게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하는 건 불가능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 조사 대상의 전체 성질을 알기 위해 전체 대신에 일부만 조사하는 걸 우리는 샘플링, 표본조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통계조사에서 알고자 하는 조사 대상 전체를 다 알려고 하는 그냥 국민 전체 아니면 모든 전국의 수명 그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하고요. 글씨가 잘 프린트가 안 됐는데 뽑아낸 집단을 우리는 표본이라고 합니다.
이때 표본지사에 뽑은 표본의 개수는 표본의 크기라고 합니다. 몇 개 뽑을 거야? 10개 뽑을 거야? 100개 뽑을 거야? 이렇게 샘플링을 할 때 쓰는 개수예요. 그래서 뽑아내는 것을 우리는 추출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하루 학생을 알아보게 전국에서 임의로 100명의 학생을 선발해가지고 이때 모집단은 전체 고등학생이고 표본은 100명, 표본의 크기가 100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밑에 보면 전수조사와 표본조사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보기 1번을 볼까요? 다음 조사가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중에 어느 것이 적합한지 얘기해보자. 바꾸지 말고 우리나라 총 인구조사는 전수조사를 합니다. TV 프로그램 시청률은 표본으로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뭐 보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병무청의 징병 신체 검사는 다 해야죠. 이거 누구하고 누구나 안 하면 누군 뭐 군대 가고 누군 안 가요? 자, 의약품의 임상실험 표본이죠. 샘플링 합니다. 다 써버리면 할 게 없습니다. 자, 청소년의 스마트폰 평균 사용 시간 다 조사 못합니다. 뭐 어떻게 할 거야? 핸드폰 다 확인할 거야? 자, 어느 고등학교의 기말고사 성적 평균은 전수조사. 이렇게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넘어갈게요. 자, 여기 계속 좀 읽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거의 얘기한 거라서. 거기 표본 추출의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 임의 추출이라는 건 랜덤으로 뽑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약간 정치익일 수도 있는데 정치에 대한 지지를 조사할 거야. 그럼 경상도만 조사해. 그럼 한쪽 방향으로 넘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랜덤으로 뽑아야지. 선생님이 얘기했죠. 랜덤으로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예를 들어 어떤 여론조사에서 유선전화의 사용자만 대상으로 조사하는 경우 특정 계층의 사람이 집중적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 확률도 임의 추출. 랜덤으로 뽑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임의 추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래서 모집단에서 표본을 임의 추출할 때는 난수표, 제비뽑기, 난수조사회, 공항 이용 계산기, 컴퓨터 프로그램, 그러니까 랜덤으로 할 수 있는 걸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이 있습니다. 복원은 뭐야? 뽑고 다시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가끔 그 리서치 조사 전화 올 때 왔었던 전화가 또 오는 경우도 있어요. 선거 조사할 때요. 비복원은요, 한 번 제끼고 안 하는 거야. 다시는. 그 사람 뽑지 않는 거지. 약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특별한 법이 없는 경우에 표본은 임의 추출해서 얻는 표본을 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뭐 난수조 사위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요. 네, 한번 보시고요. 거기서 한번 일단 안 할게요. 그럼 우리한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344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여기 전체 조사를 해야 되는 집단이 있어요. 이렇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모집단이라고 얘기해요. 엄마 집단. 그럼 여기에 모평균이 있을 거라는 거죠. 모평균이 존재해. 이게 M이죠. 이게 EX. 그 다음에 모분산. 시그마 제곱. 모표준 편차. 다 요 안에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샘플링 작업을 해요. 샘플. N개를 뽑았다고 치죠. N개를 뽑았어요.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의 N개를 뽑은 애들끼리 여기 표본이 되는 건데, 그럼 여기서 뭘 하냐면 평균을 냅니다. 여기 밑에 써있어요. 표본 평균. 자, 얘들아 잘 들어. 지금부터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할 거니까 잘 들으세요. 자, 샘플링을 내가 뽑았어요. 여기 뭐가 있냐면 X1, X2, X3 해서 XN이 있습니다. N개가 있어요. 그러면 요 N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저기서 되게 많은데 N개를 가져왔어. 그걸 평균을 구해. 그러면 이걸 우리가 X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N분의 X1, X2 이렇게 다 더한다는 얘기죠. 요건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요? 요게 뭐라고? 요게 표본 평균입니다. 아, 단어를 되게 잘 기억해야 돼. 잘못하면 단어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다음에 여기서 분산을 구해요. 분산을 구하는데 거기 보시면 표분산이라고 해서 S제곱이라는 게 있는데, 자, 분산은 뭘로 구했어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할 거야. 그래, 내가 X1에서 X바를 빼고 제곱해. X2에서 X바를 빼고 제곱해. 이렇게 다 더해. XN에서 X바를 빼고 제곱해. 이런 식으로. 근데
원래 뭐로 나눴었어요? n으로 나눴죠. 근데 여긴 태그 보세요. n-1로 나눕니다. 자, 거기. 표분산 s제곱은 이걸 n-1로 나눈다. 그 밑에 보세요. 밑에 G라고 써있 있는데, 자, 모분산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표본의 크기인 n보다 1 작은 값인 n-1로 나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뒤에 가면 얘는 했더라. 이게 마플 보충에 나와요. 여기 있다. 350페이지에 나와요. 이걸 시그마를 다 돌려서 계산한 건데, 이게 이만큼 차이 난다라는 거 그 중간값에 써있어요. SN제곱의 기대값을 다 계산해서 쭉쭉쭉 계산해서 했더니 얘가 원래 모분산의 n분의 n-1이 되는 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돼요. 이게 근데 원래 지금 우리는 할 필요는 없는 건데 얘가 그나마 좀 정리를 해준 건데 과정은 보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해봐. 얘들아, 여기 원래 목평균이고 모분산이 있었을 거 아니야?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했었던 얘기 잠깐 하고 갈게요. 봐봐.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모집단이 있는데 거기서 샘플링 작업을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평균을 구할 거야. 그렇지? 평균을 구할 거야. 근데 처음에 할 때는 뭘 하냐면 여기 이거 다 구할 수 있는 데서 할 거야. 이해했니? 다시. 모평균 다 구할 수 있고 모분산 다 구할 수 있어. 그럼 모집단을 하나 가져와서 샘플링 작업을 한 다음에 얘랑 무슨 관계인지를 먼저 할 거야.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뒤에 가서 이걸 못 구하는 애들을 가져다가 이걸 구해서 얘랑 어떻게 추정할 건지 할 거야. 지금 처음은 뭐 하는 거야? 여기 다 존재해. 그래서 다 구하는 저쪽 구하고 이쪽 구하고. 쟤랑 얘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구하는 거지. 이해했어, 선생님? 무슨 얘기인지. 근데 생각해봐. 여기 우평균이고 모분산이 있다? 여기도 평균이 있고 분산이 있을 거 아니야. 생각해봐. 여기 분산이 클 것 같아, 여기 분산이. 이거 좀 크지. 넓잖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거 넓잖아. 되게 넓어. 엄청 넓어. 그 중에 내가 듬성 가져온 거야. 얘가 분산이 될게 얘보다는 작겠지. 그러니까 좀 비슷하게 하려면 n-1 나오는 거야. 그걸 계속 증명해 준 거야. 몰라도 돼. 그냥 기억해. 여기는 이거다라는 것만. 조심하면 돼.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단어도 조심해야 돼. 이게 표본 분산이야. 그지? 거기 써있어. 다시 344페이지 봐서 이게 표본 분산이고 거기다가 루트 씌운 게 표본 표준 편차예요. 발음하기 되게 어려워. 표준 표준 편차입니다. 이해했어요? 괜찮을까? 여기까지. 좋아요. 그래서 n-1로 나눈다는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왜냐면 나중에 이거 구하는 경우가 있거든. 우리가 직접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잘 안 하지만.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예를 들어서 딱딱딱딱 나와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밑에 4번 봐봐. 되게 중요하다. 얘들아, 잘 봐. 지금부터 선생님 하는 얘기 잘 들어봐. 내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여기 모집단이 있어. 무평균이니까 얘는 분명히 이걸 거 아니야? 이거겠지, 그지? 괜찮아? 근데 보통 샘플링 작업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해. 한 번만 하지는 않아. 근데 한 번 했을 때의 그 결과값이 믿을만한지 안 한지를 계속 테스트하는 거야. 이해했어? 뭔 얘기? 좋아. 그럼 내가 지금 얘를 구했지. 근데 얘가 여러 번 구해줄 수 있어. X 봐봐.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 자, 예를 들어서 해줄게. 봐봐. 여기에 모집단에 선생님 얘기 잘 들어. 1하고 2하고 3이 있어. 이렇게 있다고 치자. 아니면 1하고 3하고 5가 있다고 치자. 이렇게. 여기 안에 모집단에 이게 있어. 그럼 여기 평균이 얼마야? 3이야. 그지? 괜찮아? 너도 3으로 나눈 거야. 집중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샘플링을 2개를 뽑을 거야. 괜찮아? 그럼 X바가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1 나올 수 있지. 1하고 1 뽑으면. 얘들아, 복원이라고 했어, 분명. 그냥 이미 추출은 복원이야. 했던 거 또 뽑을 거야. 2도 나올 수 있고, 3 나올 수 있고, 4 나올 수 있고, 5 나올 수 있어요. 맞니? 2개를 뽑았을 때. 괜찮아? 선생님 얘기 이해했나요? 이렇게 되죠? 이해했어? 그럼 변수가 생겼네? 그럼 이때마다 이걸 구해. X바가 1일 때를 구하는 거야. 얼마야? 저기 3개 중에 2개를 뽑았는데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게 말고 1, 1이 나왔으니까
세 개 중에 랜덤에서 두 개가 뽑는 거면 8분의 1이지. 다시. 두 개. 다시. 세 개니까 9분의 1이구나. 다시. 처음에 3개 뽑고, 그 다음에 3개 뽑잖아. 9개 중에 1, 1이 나오니까 하나. 그 다음에 P에, 잘 봐. X바가 2가 나올 확률은 얼마야? 9분의 9개지. 1, 3, 3, 1. 맞아? P에 X바가 3이 나올 확률은 9분의 얼마냐면 3이야. 1, 5, 5, 1, 3, 3. 자, P에 X바가 4가 나올 확률은 9분의 다시 2. P에 X바가 5가 나올 확률도 9분의 1이야. 그래서 다 더하면 1이지. 괜찮아? 그럼 잘 봐. 내가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이 X바의 기대값을 구할 거야. 선생님 얘기 이해했어? 그러면 이렇게 되지. 자, 계산하자. 9분의 1 더하기. 이렇게 하니까 9분의 4 더하기. 이렇게 하니까 9분의 9 더하기. 이렇게 하니까 9분의 8 더하기. 9분의 5 더하기. 이렇게. 얘들아, 3이 나와. 뭐랑 똑같아? 여기에 m이 3인 거랑 똑같아. 이해했니? 이해했어? 자, 다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체 모집단이 있어. 내가 표기가 n인 걸 끄집어내서 x바가 나올 수 있는 모든 케마키를 다 구해. 그럼 얘도 뭐가 되는 거야? 하나의 확률 변수가 되는 거야. 즉, 여기 내가 쓰고 있는 이 표본 평균이라는 요 녀석이 이 샘플링 작업의 하나의 변수가 되는 거야. 확률 변수. 이해했어? 그래서 내가 여기서 EX, 즉,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면 원래 m이랑 같다고. 그 밑에 써있잖아. 343. 뭐라고 써있냐면, 모평균은 상수이므로 변하지 않지만, 표본 평균은 추출된 표본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짐으로 확률 변수이다. 이게 이 뜻이야. 이게 이거야. 1, 2, 3, 4, 5 나올 수 있다니. 뭐가 나올지 모르는 것이다. 여기 m은 고정된 거지만. 이해했지? 그런 다음에 따라 평균변수 x바의 확률 분포에 따르면 x바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다. 지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괜찮아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일치한다.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은 m이랑 같다. 이런 거죠. 조심해야 돼. 이게 뭐라고?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그럼 얘는 뭐겠냐? 표본 평균의 분산이야. 뒤지기 어려워졌지. 얘랑 다른 거야. 얘는 n개를 샘플링 했을 때, 한 번 했을 때 분산인 거고, 이거는 저 녀석의 분산인 거야. 그 작업을 다 했을 때, 변수로 바꿨을 때 분산.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이게 한 번 헷갈리기 시작하면 미쳐버리거든. 다른 거다. 다시 얘기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또 분산을 구하는 거, Vx를. 그러면, 자, 봐봐. Vx는 여기 원래 5분산이 뭐겠어? 시그마 제곱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시그마 제곱을 n으로 나눈 거야. 아시겠죠? 얘랑 다르다고요? 이것도 계산을 해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뭘 것 같아? 여기 x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평균. 말이 어렵죠? 얘는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자, 아까 그거랑 비슷해. 이거는 샘플링 작업을 한 거잖아. 샘플링 작업을 해서 이거 이렇게 봐봐. 무슨 얘기냐면, 여기 1, 2, 3이 돼 있어. 여기서 이렇게 퍼져 있는 정도가 있는데, 얘는 여기 중간에 이렇게 퍼져 있잖아. 근데 얘가 더 작지. 모여 있으니까. 이해했니? 무슨 얘기인지? 네. 그래서 n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럼 값이 똑같아져요. 계산을 해보면. 이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까먹으면 안 돼. 자, 그래서 얘랑 다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 얘는 뭐야? 한 번만 한 거야. 한 번만 해서 평균 낸 거야. 그럼 평균. 그리고 한 번만 한 걸 분산. 근데 이걸 여러 번 해서 나올 수 있는 케바키를 다 한 다음에 그걸 확률을 갖다 내서 이게 확률 변수가 되면 이걸 계산하는 게 이거. 그래서 여긴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되는 거예요. 발음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해가 좀 되셨어요, 선생님 얘기가? 이거 조심하셔. 얘가 다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되셨죠? 이게 다릅니다.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선생님처럼 이걸 다 구한 거야. 여기 표현평균의 분포를 살펴보고 표현평균과 우평균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자 라고 해가지고 얘는 주머니 속에 2, 4, 6, 8 숫자가 들어있는데 4개 보고 있는데 이 중에 한 개 보고 이미 추출해서 보고 숫자를 확률을 X라고 했어. 근데 여기서 샘플 작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표본 작성해서.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게 X고 밑에 있는 1번에 있는 게 X파야. X가 더 많지. 그러니까 분산은 더 작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얘는 직접 다 보여준 거야, 그냥. 야, 계산했더니 얘는 같지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이해가 되실까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봐봐. 이거 구할 거야? 이거 구할래? 아니, 이거 이제 안 구해. 이거 이제 안 구해. 뭘로 해? 그냥 무평균 갖다 쓸 거야. VX, 이거 어떻게 한다고? 이거 안 구해, 저기서.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확인하려고. 그래, 안 구해. 뒤에 가서는 뭘 쓴다는 거야? 다 이거랑 이거 쓸 거야. 그러면 처음에 얘랑 얘를 준다는 거지. 모집단 걸 줄 거라고. 그러면 이거 갖다가 샘플링 작업한 걸로 계산하겠다는 거지. 이런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되실까요? 넘어가서 보죠. 자, 그런데 여기를 잠깐 볼까요? 347페이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쭉 읽어볼게요. 모평균이 n이고 목표준 편차가 시그마의 모집단에서 이미 추천한 크기가 n이 표본의 표본평균을 x바라고 대해서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라. 자, 봐봐. 여기에 있는 만약에 이 모집단이 정규 분포 n의 시그마 제곱을 따라. 그러면 여기서 가져온 x바도 정규 분포 m의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라. 이렇게 됩니다.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르면 얘도 정규 분포를 따라. 그런데 잘 들어봐. 그 밑에 또 뭐가 있냐면 이번에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닐 때에도 표본의 크기가 n이 충분히 크면 이라고 써있어. 얘들아, 우리가 배운 거 분포 2개밖에 없거든.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으면 뭐야? 이항 분포야. 이항 분포가 n이 충분히 크면 정규가 된다고 했어, 안 했어? 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걔도 다시 x바의 분포를 정규 분포로 바꿀 수가 있다. 사실로 알려져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충분히 크면 n이 30 이상이면 충분히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자, 3번 표현평균 x바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z로 놓고 평균 z를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정규 분포로 풀겠다는 얘기예요. 계산을. 그럼 무슨 문제가 나올 것 같아? 그치? 이제 여기서 정규 분포 문제가 나오겠지.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문제. 그러면 앞에서 정규 분포 푸는 것처럼 풀면 돼. 그래서 그 348페이지에 목표는 평균 x바의 평균과 분산이라고 해서 그게 그렇게 나와 있는 걸 증명을 얘가 해줬어. 근데 몰라도 된다고. 괜찮아. 아면 돼. 몰라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표본평균 x바의 정규분포라고 해서 이게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딱 봤을 때 거기 그냥 n이 30일 때만 봐봐. 자, 모집단의 분포가 그 표에 맨 왼쪽 모집단의 분포라고 써있는데 1번, 2번, 3번은 정규분포가 아니야. 맞지? 4번 맨 마지막에 있는 것만 정규분포야. 맞아? 이해했니 얘들아? 근데 봐봐. n이 점점 커지면 위에 1번, 2번, 3번이 전부 다 어떻게 돼? 정규분포화되고 있지. 30일 때 봐봐. 정규분포가 있잖아. 당연히 마지막 건 정규분포니까 계속 모양이 정규분포인 거고. 그러니까 n이 30 이상이면 원래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정규분포를 따를 수 있다. 뭐가? 샘플링. x바가. 그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네. 여기서는 무슨 얘기인지만 이해만 하면 돼. 이걸 물어보진 않아, 우리한테. 자, 그러면 351페이지 가보죠. 풀어봅시다. 어렵죠? 이해는 좀 됐어요? 이해가 된 거니? 된 걸까? 됐을까? 되었겠지? 되어야 해. 그래야
그래야 합니다. 혹시 추워? 괜찮아? 아니,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끄긴 했는데 혹시 추우면 얘기하세요. 1번 보시죠. 자, 확률 변수 x가 정기분포를 따를 때 이 모집단에서의 크기가 n1이랑 n2의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x바랑 y바를 만들었어. 얘들아 잘 봐. 이게 개념적인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 왜 그러냐면 자, x가 정기분포 m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른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n은 원계를 뽑은 게 있고 여기서 n2를 뽑은 애가 있다. 샘플링 작업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는 얘는 x바가 되는 거고 여기는 y바가 되는 거지. 돼요? 그럴 때 확률 밀도함수를 f랑 g라고 나타내야 돼. 왜 f가 자, 질문. 그냥 밑에 보지 말고 자, 그래서 얘가 f고 얘가 g라는 얘기잖아. 확률 밀도함수가. 근데 그래프를 그렸다?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게 g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얘가 g야. 여기가 12고. 그리고 얘가 g. 그 다음에 다른 색깔로 그릴게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애가 여기 F라고 쳐. 괜찮아? 거기 그림을 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기억은 맞아? 기억은 맞지? 평균이 10이잖아. 왜? 이렇게 가도 얘네들의 평균은 똑같다 그랬으니까. M. 그치? 될까요? 그 다음에 시그마 X바랑 시그마 Y바 중에 시그마 X바가 더 커? 잘 봐. 야, 시그마가 크다는 건 뭐야? 3포드가 크다는 거야. 3포드가 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내가 내리고 누가겠지. 왜? 최고값이 작아지잖아. 분모가 커지니까. 이게 얘가 더 크지, F 쪽이. 그러니까, 시그마, 니은이 맞아 틀려. 맞지? 네. 시그마의 X바가 당연히 시그마의 Y바보다 크지. 맞은 거야. 자, 질문. 시그마가 커지려면 원래 얘는 똑같을 거냐, 지금. 뭐가 똑같으니까. 모집당이 똑같단 말이야. n을 적게 넣어야 시그마가 크지. 그럼 여기는 n1이고 n2야. 그럼 뭐가 더 크다는 얘기? 이게 커야지. 그래야 얘가 크지. 선생님 여기 이해했니? 어려워요? 이거 딕은 틀린 거예요. 반대잖아요. 다시.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네. 여기서 얘가 크다. 근데 여기 위에 똑같잖아. 얘가 커야 얘가 작지. 문제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바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저걸 이해했느냐 못했느냐의 차이. 예. 됐나요? 2번으로 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는 문제로 갑니다. 2번. 자, 뭐라고 써있냐면 1번에 모평균이 55 표준 편차가 모인 모집단으로부터 x, m이 50 그러니까 5인 여기서부터 n개를 임의 표본을 추출했어요. 그랬더니 x바의 평균이 a래. 이거 얼마야? 똑같다니까? 50. 그 다음에 v의 x바가 이거의 표준 편차는 아니 시그마였구나. 시그마는 뭐예요? 이게 루트 n분의 5가 되겠죠. 맞아요? 근데 얘가 얼마냐면 얘가 3분의 1이래. 여기 15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n이 15야 된다고. 이거면 돼. 응? 어려운 거 아닌데? 아니, 왜요? 이거잖아. 이렇게. 왜, 뭐가 이상한 건데? 뭐가 불만이야? 1번. 2번으로 갑시다. 다 푸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자, 표준 편차가 4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의 표본을 복원 추출할 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1 이하가 된대. 얘가 뭐야? 루트 n분의 4지. 얘가 1 이하가 된대. 그럼 얘들아 이렇게 푸는 거지. 루트 a는 그렇죠? 여기가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 용어 때문에 되게 많이 틀린다니까 얘들아.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제곱했어야지. 근데 여기 제곱수가 오면
희한하게 이렇게 가는 애들이 있어요. 속으로, 저기 왜 틀렸지라고 얘기하면 안 돼? 16이어야죠? 웃었지? 진짜 나중에 니네 이렇게 풀어. 특히 여기가 64가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이렇게 8로 가. 되게 웃기지. 본인은 아닐 것 같지? 두고 보자고요. 두고 봅시다. 분명히 얘기했다. 3번으로 가자. 내가 저런 짓거리를 하는 애들은 한두 번 봤겠니? 진짜 많이 봤거든? 엄청 봤어.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3번 보시죠. 3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집단에서 확률 X의 확률 분포가 오른쪽 표와 같다.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샘플링 작업 다 할 거야. 16개로 미쳤니? 큰일 나, 그지? n이 16이지. 그 다음에 여기서 m을 구하는 거야. m. EX를. 그래서 거기 A 얼마야? 6분의 1인가요? 그죠? A 6분의 1이에요. 표를 다시 쓰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EX는 1 곱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뭐야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 0은 안 했어요. 그래서 저게 평균이 마이너스 A가 6분의 1이면 3분의 1이 내가 거꾸로 썼구나.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구나.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지.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분산도 구할까요? VX. 어떻게 구해? 이렇게 구해야지. 이렇게. 제곱했으니까 3분의 4. 0. 6분의 1 빼기 4분의 이렇게 되겠죠. 얼마냐? 마이너스 여기? 아니다. 제곱이니까 아니지. 그냥 계산해야지. 그러면 얼마야? 12분의로 갈까요? 12분의 16에다가 2에서 3 뺀 거네. 12분의 15. 4분의 5? 네? 이상한데? 맞나? 맞네요. 4분의 5 됩니다. 그럼 여기 VX잖아요. 근데 걔가 뭘 구하라고 했냐면 이걸 구하라고 했습니다. n이 16일 때 그러면은 평균의 평균이면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나오는 거고요. V의 X가 구하는 거 맞나요? 네. 분산을 구하는 거니까 얘는 요거니까 루트 16분의 4분의 5 그래서 요게 16분의 5가 되겠죠. 엥? 틀렸는데? 뭘 틀렸을까? 제곱이지. 제곱이지. 16으로 가야 되죠? 64분의 n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넘어갈게요. 4번. 자, 주머니 속에 1, 1, 2, 2, 3, 3, 이 각각 들어있는 7개 공이 있습니다. 요 안에 1이 2개, 2가 3개, 3이 2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임의로 3개의 공을 꺼낼 때 적힌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합니다. 얘가 샘플인 거야. 얘이 3인 거지. 그랬을 때의 이 녀석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건데 그냥 평균 분산 구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이렇게 해도 돼. 몇 개냐? 7개야. 7분의 2 더하기 6 더하기 6 해도 돼. 이거 2야. 이게 m이지. 근데 이제 이렇게 풀면 m밖에 못 구하잖아. 그지? 이거 뭘 한 거냐면 이렇게 계산한 거잖아요. 1 곱하기 7분의 2 1 곱하기 7분의 3
3 곱하기 7분의 2. 이렇게 해서, 네, 2가 나오는 거죠. 자, 시그마 제곱도 구할까요? 1의 제곱에 7분의 2. 2의 제곱에 7분의 3. 3의 제곱에 7분의 2에서 4를 빼죠. 4 빼는 거 까먹지 마시고, x제곱의 평균에서 4를 뺀 겁니다. 7분의 2 더하기 10, 12 더하기 18에서 28을 뺄까요? 이렇게. 그럼 7분의 4가 나오겠네. 맞냐? 맞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시그마 제곱이에요.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x바의 평균은 2랑 똑같고요. v의 x바는 몇 개? 3개니까 3으로 나누면 네, 21분의 3. 되셨나요? 넘어갑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계속 나와요. 자, 5번. 자, 이제 뭐 하냐면 정규분포 구합니다. 정규분포로 확률 구하기가 나옵니다. 되게 쉬워요. 처음에는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5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느 도시에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는 사람이 지난 10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한 건수는 평균 5번. 표준 편차가 1이 정규분포를 따른다. 위반 건수. x는 정규분포 그 다음에 1의 제곱을 따릅니다. 근데 이 도시에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는 사람 중에서 임의로 추출한 100명, 오, 많이 뽑네. 100명을 뽑습니다. 100명을 뽑을 때 지난 10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한 건수의 평균이 44.85건 이상이고 5.2건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거야. 이 100명이요, 100명이. 그럼 얘네가 X바가 되는 거잖아. 이거 구하는 거야. 이 100명에 대한 평균이 평균 뭐야? 4.85건 이상. 그리고 5.2건 이하일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 이거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봐. 얘가 이렇게 되면 X바는 정규분포 5를 똑같이 따르고요. 이게 10이니까 0.1의 제곱을 따르는 거죠. 나눠야지. 100으로 나눠서. 몇 분의 1이 된 거니까. 괜찮아요? 얘를 Z로 바꿔요. Z로 바꿀 때 빼고 5에서 빼고 0.1이니까 여기 있는 1점, 마이너스 1.5 Z로 바뀌고 빼니까 2 이렇게 되겠죠. 5 빼고 0.1, 0.1 나눴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 있는 걸로 계산하면 이거겠죠. 0.4332 더. 그 다음에 2까지니까 0.477 계산하시면 됩니다. 될까요? 이게 답이에요. 자, 6번으로 갑시다. 몇 개 있냐, 문제가? 있나? 6번까지만 풀고 쉬었다 하죠? 자, 6번에 보시면 A도시에서 B도시로 운행되는 고속버스들의 소요시간을 평균 M분이고 표준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소요시간. 이게 다 정의를 해주세요. X. 라고 하면 얘가 정규분포 M의 표준편차는 요거를 따른답니다. 이 고속버스들의 소요시간 중에 크기가 N인 걸 샘플링을 뽑았습니다. 추출해서 그건 X바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써있네요. M 빼기 5 X바 여기 M 플러스 5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거 바꿀까요? 어차피 이 X바도요 정규분포 뭘 따르죠? M하고 N개를 뽑았으니까 N분의 10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시그마가 표준편차 따지면 루트 M분의 10이 되는 거죠. 괜찮아요? 여기가 10이고 N이니까 N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다 쓰시면 이거예요. P에 마이너스 5니까 어떻게 돼요? M은 빠졌고 얘를 얘로 나누는 거잖아요. 뭘로요? 루트 N분의 15 나눌 거예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n이 되죠. z가 되고. 여기도 2분의 루트 n이 되고. 괜찮나요? 잘 따라왔어요? 다시. n 빼기 5에서 m을 빼.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10으로 나눴다고. 이 얘기입니다.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얘가 얼마냐면 0.9543입니다. 0.9543을 하면 반띵 했는데 그럼 이거잖아. P의 0부터 Z가 2분의 루트 n을 했을 때 얘가 0.477 이렇게 되는 거예요. 0.477은 얘가 2라고. 자, 루트 n이 4예요. n이 2지. 장난하지 말고 16 이렇게. 반대로 가지 말랐다 분명히 내가. 16명 뽑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뒤에도 계속 비슷한 얘기인데 잠깐 쉬었다가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목평균의 추정을 한번 해보죠. 자, 7번입니다. 7번 유형을 보시면 뭐가 나와 있냐면 자, 모평균이 30, 표준 편차가 이번엔 시그마를 모르는 거예요. 녹인표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6. 자, 모집단에서 30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데 여기서 16개의 샘플 추출했습니다. 그랬을 때 P에 X바가 3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977입니다. 이제 몇 개는 또 외우게 되죠. 자, X바는 그럼 뭘 따르게 되는 거죠? 정기분포. 30은 똑같고 16이 들어가니까 4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게 되죠. 얘를 Z로 바꿀게요. Z로 바꿔서 4분의 시그마에서 그러니까 2 이렇게 되죠. 요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게 0.977이라는 게 얘가 0.5 더하기 0.477이잖아요. 0.477이 확인하시면 2가 되는 거죠. 얘가 2가 됩니다. 얘가 다시 계산하면 얘가 시그마분의 8이 되거든요. 근데 얘가 2가 되는 거니까 네, 시그마가 4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8번은 뭐냐면 자, A고등학교 학생의 몸무게는 몸무게를 X라고 두시고 평균 60 자, 표준 편차가 이거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적재 중량이 549 이상이 되면 경보 및 내도록 되어 있는 설계 엘리베이터에서 A고등학교 학생 중에 임의로 9명을 골랐을 때 경보음이 울릴 확률입니다. 경보음이 울리는 건 뭐예요? 그 무게가 얼마예요? 549가 되는 거죠. 근데 9명이잖아. 조심해야 됩니다. 9명의 총무게라서. 그러니까 만약에 9명의 X바가 이거예요. 그럼 이거잖아요. 총 무게가 이게 549가 되는 거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P의 X바가 뭐요? 60일 이상. 이렇게. 근데 그럼 X바는 정규분포 뭘 따르게 되냐면 60은 똑같이 오고요. 9명이니까 여기가 2의 제곱이 되죠. 따라서 얘는 Z로 바꾸시면 자, 얘에서 얘 빼고 1이니까 2분의 1. 즉 0.5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럼 얘가 얼마냐면 0.5에서 0.5보다 큰 거니까 0.1915를 뺀 거죠. 그래서 얘가 0.3085 이해되세요? 이런 얘기가 됩니다. 다음 9번 보시죠. 조심해야 되는 건 뭐라고? 전체 몸무게이기 때문에 여기가 9x가 들어가야 됩니다. 전체 몸무게라서. 평균을 물어본 게 아니라 전체 몸무게가 549 이상이어야 되는 겁니다. 9번.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이거
이거 얘 2의 제곱이라고 할게요. 이걸 다른 문제단에서 n을 이미 추출해가지고 x바라고 했을 때 이번에는 부등식이에요. 12 x바 14가 0.9보다 크답니다. 이렇게 했을 때 n의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해보죠. 자, x바는 정규분포 13이 되고 이게 n분의 4가 되죠. 이걸 따르게 되죠. 얘를 z로 바꿀 거예요. z로 바꾸면 여기 루트 n분의 2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n분의 2분의 1이 되고요. z 여기도 루트 n분의 2분의 1이 되죠. 13을 뺐으니까. 다시 쓰면 이게 2배에 2배죠? p에 0부터 z가 2분의 루트 n이 되는 겁니다. 이게 0.9. 그럼 p에 z가 2분의 루트 n이 0.45보다 큽니다. 그래요? 근데 여기 0.45가 얘가 뭘로 나와 있냐면 p에 0에 z가 1.65로 나와 있어요. 질문. 얘는 65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지. 그래프를 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0이야. 여기가 1.65면 얘 0.45래잖아. 이거보다 커야지. 그죠? 그래서 계산이 또 더럽겠구만. 이렇게 됩니다. 2분의 루트 n이 1.65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루트 n이 3.3보다 커야 되는 거죠. 제곱하시면 됩니다. 제곱하면 얼마냐? 10점 얼마 나오는 거예요? 10점 얼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11부터 최소값은 10 이렇게 결정이 되죠. 자, 이제 그 다음에 확률변수 x와 확률변수 x바의 확률에 뭐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걸 한번 꼭 읽어보세요. 나와 있는 걸로 수험특강 문제, 기사 문제들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 이런 패턴의 문제들이 모여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6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 얘기를 한번 해보죠. 추정. 자,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이제 어떤 상황으로 가냐면 여기 모집단이 있습니다. 이거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모집단인데 이거 못하잖아요. 심지어 그럼 이제 뭘 모르냐면 아까 여태 것은 뭐였냐면 아는 애들끼리 한 거예요. 모평균도 알고 모분산도 알고 모표준 편차도 알고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푼 건데 이제는 아예 몰라요. M 모릅니다. M 몰라요. 시그마 모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샘플을 추출합니다. 그래서 여기 표본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x 바라는 걸 하나 구했습니다. n개를 가져와. 그래요? 그럼 이제 선생님 얘기는 앞에서 배운 건 뭐냐면 이 x바와 x의 관계를 한 거예요. 이 앞에서는 얘와 얘의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평균은 같고 분사는 m배이며 약간 이런 걸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방금 얘기했듯이 얘네들을 모른다고 칩시다. 아니면 얘를 줘요. 얘는 모르지만 얘를 줘요. 그럼 내가 여기서 n개를 가져와서 표본 평균이라는 거 얘를 구했죠. 그럼 얘 믿을만해? 라는 거예요. 얘가 얘랑 진짜 가까울까? 라는 걸 확인한 겁니다. 이걸로 얘를 뭐 하는 거예요? 얘를 추정하는 거예요. 이제 추정합니다. 우리는 이제 좀 전까지는 추출을 해서 x바와 x과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를 하고 그냥 끝난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얘를 구해놓고 얘를 가지고서 얘를 예상할 수 있어? 이제 이걸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표면에서 얻은 자료를 이용해서 모집단의 특정인 모평균과 모표준 편차를 추측하는 것을 추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신뢰 구간이라는 게 나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신뢰 뭐야?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있는 구간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또 어떤 게 나오냐면 신뢰도라는 게 나옵니다. 얼마나 믿을 수 있어? 퍼센테이지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크기가 N 표본에 이미 추출할 때 X바의 값을 우리가 X바라고 하면 우평균의 신뢰 구간은 다음과 같다. 두 가지죠. 신뢰도가 95%인 신뢰 구간이 있고 99%인 신뢰 구간이 있습니다. 될까요? 자, 95% 신뢰 구간은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 X바 값을 X바로 이렇게 구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요. 그래요. X바에서 1.96을 빼고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한 다음에 이게 m이 자, 이게 X바 더하기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한 상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X바를 구했어요. 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걔가 여기 안에 들어갈 확률이 95%라는 얘기예요. 다시. 내가 X바를 구했잖아? 그럼 X바가 여기 들어가, 여기 차이가 나겠지? 구간이 생기겠지? 여기다 값을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러면 모평균이 요 안에 들어갈 확률이 95%.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봐요. 잘 들어. 맨 처음에 내가 첫 번째로 X바라는 걸 하나 구했어. 그래서 내가 여기에 X바를 두고, 여기서 요만큼을 구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요 안에 M이 들어갈 확률이 95%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죠. 저게 신뢰도입니다. 왜? M을 못 구하니까요.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았어? 근데 좀 전에 우리가 했던 거기서 찾아낸 해본 거야, 직접. 들어갈 확률이 95%다. 라는 얘기죠.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해 줄게. 봐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이 X바를 100번을 구했어. 100번 했어, 100번. 그럼 여러분 100번이 나오겠지. X바가 여러 개 나올 거 아니야? 랜덤으로 뽑았을 테니까. 그 다음에 이 구간을 구해. 그 다음에 이 M이 들어가는 게 100개 중에 95개의 M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 그런 뜻이에요. 간단하게. 뭘로 구했다고? 그 전에 있는 관계들로 구했다고. 진짜 모평이 있을 때 관계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95%면 요 구간에 들어간다라는 거야. 근데 저게 어떻게 나왔냐는 거지. 이제부터 그걸 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저게 어떻게 나왔을까? 라는 겁니다. 자, 95%라는 걸 어디서 구했냐? 잘 봐요. 자, 정규분포 곡선에서요. Z에서 이렇게 되는 데가 있어요. 여기 가운데가 0이라고 합시다. 여기다가 선생님이 95%라는 걸 하기 위해서 0.95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대칭이 되게 여기가 0.9가 되겠어. 그래서 여기 0.475. 여기도 0.475로 계산했어요. 이런 식으로. 돼요? 이해했나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X바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X바는 N이 충분히 크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어요. 맞아요? 좋아요? 그럼 잘 보세요. 이 95%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P에 마이너스 여기랑 여기를 계산했더니 여기가 1.96이고 여기가 1.96일 때가 이게 딱 중간 퍼센테이지가 0.95예요. 여기까지 돼요?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잘 들어. 1.96보다 커요. Z. 1.96일 때 확률이 0.95래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됐어요? 천천히 따라가 봅시다. 요 안에 있는 걸 내가 쓸 건데 얘가 결국 뭐냐면 이런 얘기죠. 봐봐. 보세요. 마이너스 1.96이고 Z가 루트 n 분의 시그마에 x-m을 구하는 거 아니야? x바의 마이너스.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1.96이었다는 얘기죠. 괜찮아요? 이게 Z입니다. 자, 다시. 우리는 모집단에서 n개의 샘플링 작업을 해서 이걸로 이 x바를 구한 거예요. x값. 그래서 얘를 신뢰도가 95%일 때 신뢰 구간을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5%라는 걸 가져갔고 우리가 지금 Z바를 쓰고 있는 거죠. 왜 Z바를 써? X를 모르니까. X의 평균을 모르니까. 여기 갖다 쓴 거야. 나 뭐 모른다고? 나 얘 몰라 얘들아. 나 얘 몰라. 응? 그럼 이렇게 되죠. 이 안에 것만 끄집어낼게. X와 빼기 M은 마이너스 2.96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네요. 이 안에 것만 끄집어낸 거야.
잘 따라오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x바를 빼. 마이너스 x바 빼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마이너스 m 마이너스 x바 빼기 더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여기다가 0분의 마이너스 3 이거잖아요. 이렇게 구했다는 얘기. 이렇게 지금 거꾸로 하면 돼. 이 구간이야? 그럼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95% 이렇게 된다는 얘기. 이해했어요? 선생님 얘기? 어려운 건데. 자, 다시 읽으세요. 신뢰도가 95%라는 건 내가 만약에 100번을 x바를 끄집어냈으면 그중에 99개 정도는 이 범위 안에 m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나머지는 안 들어갔을 거야. 그 퍼센티지 어떻게 구했다고요? 그 전 단계. 우리 좀 전에 했었던 거. 내가 원래 m도 알고 시그마를 알 때 그걸로 갖다 계산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추정을 할 때도 이렇게 나오겠구나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럼 이게 99%가 되면 어떻게 돼? 99%면 이거 여기가 1.9이잖아. 이거 99%면요. 여기가 넘죠. 넘어가요. 여기가 0.99가 되죠. 그러면 여기가 0.495가 되고 여기도 0.495가 돼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 2.58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2.58이라고 써있을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2.58이에요. 그래서 여기 구간도 이렇게 바뀝니다. x바에서 빼기 2.58에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사이에 m이 x바 더하기 2.58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해가 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뭐야? 신뢰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제 실까요? 선생님이 지금 한 방법대로 그대로 그 밑에 마플에서 써 있습니다. 신뢰도가 95%일 때, 신뢰도가 90%, 그 밑에 봐봐. 자,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잘 들어. 무평균 m에 대한 신뢰도가 95%의 신뢰 구간의 의미. 선생님이 얘기한 그대로예요. 무평균 x바는 확률 변수이므로 수축되는 표본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고 신뢰 구간도 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신뢰 구간 중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무평균 m을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무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 구간이란 말은 모집단으로부터 크기가 n인 표본을 여러 번 추출해서 신뢰 구간을 만든 일을 반복했어요.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맞죠? 신뢰 구간 중에 95%가 m을 포함할 것을 기대된다는 뜻입니다. 즉 10개의 표본을 추출해서 신뢰 구간을 만들면 무평균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건 95개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생각해봐. 자, 이제 선생님 얘기를 들어봐. 다음 페이지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제 그건 계산이고, 잘 봐. 잘 들어봐. 얘들아, 요거랑 요거를 보고 우리가 생각해낼 게 있어요. 이제 이제부터는 그냥 계산만 하면 되거든, 솔직히. 솔직히 이 뒤로는 진짜 쭉쭉쭉 계산만 하면 돼요. 계산만 하면 끝나. 근데 선생님 얘기 잘 들어봐.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n개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첫 번째, 만약에 n을 고정해요. 그래서 쉬우니까 이거부터 합시다. n을 그냥 픽했어요. 똑같아. 근데 만약에 신뢰도를 바꿨어. 신뢰도가 올라가. 신뢰도가 올라갔다 쳐. 그럼 구간이 넓어져요? 좁아져요? 넓어졌죠. 여기가 n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어차피 시그마는 똑같단 말이야, 값이. 그러면 구간이 넓어져요. 맞잖아. 신뢰도가 커졌으니까 구간이 넓어져요. 똑같은 개수를 가져왔는데 신뢰도를 크게 하고 싶어. 구간을 넓히세요. 신뢰도가 높아져요. 근데 헷갈리는 거 잘 봐. 이번에는 신뢰도를 고정할 거야. 그럼 얘네들을 따로 또 두지 말고 이거 하나만 봐. 이거 하나만 봐. 그러면 n이 커지면 구간은 어떻게 돼요? 구간 좁아져 넓어져? 좁아지죠. 왜 좁아져요? 당연한 거 아니야? 많이 뽑았잖아, 얘들아. 그럼 구간을 좁혀도 많이 뽑았잖아. 구간을 좁혀도 신뢰도는 일정한 거야. 다시. 이게 어렵다고. 자, 신뢰도는 똑같아. 퍼센테이지는. 내가 많이 뽑았어. 그럼 많이 뽑을수록 원래 목표비가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신뢰도는 좁아져도 되잖아. 신뢰 구간은 좁아져도 되잖아. 신뢰 구간. n이 커진다고 신뢰 구간이 좁아진다고. 근데 이거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이건 이해가 잘 되는데 여기 이해가 잘 안 되거든.
자, 조심해야 되는 게 얘네들 반대가 아니라 완전 다른 얘기야. 위에 건 똑같이 뽑아. 얘도 똑같이 뽑고 얘도 똑같이 뽑는데 신뢰도가 커진대. 그러면 넓히면 되잖아. 넓혀야 신뢰도가 커지겠지. 이건 이해되시죠? 그래야 퍼센테이지가 M이 들어가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잖아. 그런데 M을 신뢰도를 고정하고 신뢰도 똑같아. 여기 이게 똑같아. N이 커졌어. 그럼 이게 좁아지지. 그러니까 많이 뽑으면 신뢰도를 좁게 된다. 신뢰도가 일정한 거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된다. 이 말이 어려워요. 저게 근으로 나온다고. 안 되면 식으로 외워야 돼. 식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거기 봐봐. 366페이지에 보기 1번 문제에서 그냥 그럼 풀면 되거든. 신뢰 구간에 조사하면 되는데 여기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 얘들아, 질문이 있다 선생님이. 보통 모든 문제에서 M을 추정하는데 시그마를 줘요. 불가능해. 솔직히 얘기하면. 야, M을 모르는데 시그마를 어떻게 알아? 평균 모르는데 분산 구할 수 있어? 못 구해. 근데 보통 시그마를 주거든요. 보기에도 봐봐.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5인 정규표 따로 이렇게 써있잖아. 그거 솔직히 불가능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봐봐. 포커스를 보세요. 5 표준 편차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 신뢰 구간을 구하는 방법. 신뢰 구간을 구할 때 5 표준 편차 값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당연한 거 아니냐? M을 모르는데 시그마를 어떻게 하냐고. 자, 이 경우,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면, 표본 표준 편차 값의 S는 5 표준 값의 큰 값의 큰 차이가 없음이 알려져 있다. 아까 우리가 구했던 거. 뭐, S. 뭐, 얘. 얘를 구한 이 X 바값으로 여기서 우리가 S도 구하는 거야. 근데 뭘, 내가 조심하라 그랬지? S는 뭘로 나온다고? N-1로 나온다. 어쩌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아. N-를 조심해야 돼.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S를 집어넣고 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돼요? 봐봐. 거기 보기 2번에 써있어. 보기 2번 1번 봐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건전지 수명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건 알았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건전지 중에 36개를 이미 추출해서 그 수명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30시간 표준 편차가 3이었어. 이게 뭐야? 이게 표본 평균이고 표본 표준 편차야. 36개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 S가 3인 거야. 이해했어? X바가 30인 거고. 그럼 구간을 구하는 거지, 이걸. 이해가 되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런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서 문제를 좀 풀어보자. 아, 이 얘기를 해야겠네. 신뢰 구간의 길이. 이 얘기야. 봐봐. 거기 한번 읽어보자. 367페이지. 없는 줄 알았는데 있네요. 자, 이게 신뢰 구간을 그렇게 얘기했을 때, 신뢰 구간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이게 요거 두 개. 봐봐요. 신뢰 구간의 길이는 이것부터 여기까지. 이거 두 개. 신뢰 구간의 길이는. 그래서 길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여기 K로 놓거든? 여기 K로 놓거든? 그래서 2K에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우리는 길이라고,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얘기해요. 거기 써있어요.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자, 1번. 신뢰 구간의 길이는 신뢰도에 비례합니까? 네, 비례합니다. 그죠? 비례하죠. 신뢰도가 커지면 구간이 넓어진다고 선생님 방금 얘기했다. 신뢰도 알파 값을 가질수록 K 값이 커진다. 신뢰 구간의 길이 길어진다. 신뢰도 알파 값이 작을수록 K 값이 작아진다. 신뢰 구간의 길이 N은 짧아진다. 맞죠? 자! 신뢰 구간의 길이는 루트 N에 반비례한다. 맞죠? 아까 선생님 얘기했잖아. 루트 N이 커지면, 네, 이렇게. N 값이 커지면 구간이 짧아지고 N 값이 작을수록 신뢰 구간이 길어집니다. 기억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네. 그래서 밑에 신뢰도와 표준 편차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를 P배 하면 신뢰 구간의 크기는 루트 P분의 1배 네, 반비례하니까요. 루트 N분의 1의 반비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이해됐죠? 이게 이 얘기입니다. 저 얘기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거 봐봐. 보기 4번 읽어볼래? 밑에 거 보지 말고 고민해봐. 보기 4번.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에 이미 추출해서 목평균을 추정할 때 다음 설명 중 참고지를 필수. 밑에 거 보지 말라겠다. 신뢰 구간의 길이는 목평균의 값과 관계가 없다. 없죠. 상관없잖아. 뭐 M이 움직인다고 길이가 길어져? 그런 거 아니잖아. 봐, 이 식에 M이 들어간 게 있어? M은 여기 있어. 이게 뭐 이 길이가 M이랑 관계 있어? 없어. 관련 없어.
자, 2번. 표본 평균이 커지면 실내 구간의 길이가 길어져? 말도 안 되는 거. 어차피 얘에서 예쁠 건데 얘가 커진다고 길어지진 않지. 거짓. 3번. 실내도가 일정할 때 표본 크기를 100배하면 실내 구간이 10분의 1에 맞죠? 좀 전에 했다 우리 이거. 자, 실내도를 높일 때 실내 구간의 길이를 일정하게 하려면 표본의 크기를 작게 해야 돼? 다시. 실내도를 높일 거야. 구간을 일정하게 했어. 실내도를 높이고 싶어. 그럼 크기를 작게 해? 아니지, 크게 해야지. 실내도를 높일 건데. 많이 뽑아야지. 그래서 내가 실내도가 높아지지. 이 얘기예요. 이해했어요? 선생님이 봐봐. 얘가 일정하다는 얘기야. 실내 구간이 일정하다는 건 얘가 일정하다는 얘기야. K가 커지잖아. 실내도가 이거니까. 실내도가 커지는 건 이게 K가 커지는 건 K값이. 그지? 구간에서 이 K가 커지는 거니까. 루트에는 얘가 커졌다고. 그럼 얘도 커져야지. 그래야 일정하지. 4번 틀렸어요. 5번. 실내도를 높이면서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길어져요? 아니죠. 모르죠. 누가 더 어떻게 클지 모릅니다. 반대로 얘기한 거야. 일정하게 됐을 때 풀 수 있고 작을 수 있어요. 5번은 틀린 얘기입니다. 이런 거 나온다고. 이 줄에. 계산하는 건 다 잘하니까. 자, 넘어가서 해봅시다. 여기는 지울게요. 근데 모비율이 들어가나? 모비율 안 들어가는데 여기 왜 이 책에 모비율이 있지? 옛날 거라서. 내가 모비율을 가르친 적이 꽤 오래됐는데. 모비율이 들어갔었나? 헷갈리네. 모비율. 모비율이 들어갔어?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자, 일단 읽어보시죠. 자, 뭐라고 써있냐면, 어느 게임 회사의 사원들이 하루 운동 시간은 모평균이 M분이고, 무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르면 됩니다. 그죠? 자, 뭐라고요? 무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 게임 회사에서 사원 M명을 이미 추출해서 하루 운동 시간을 조사했더니, M명. 평균이 42분이었습니다. 그럴 때 95% 신뢰 구간이 이렇게 됩니다. 95%의 신뢰 구간이 면 거기 1.96이라고 밑에 써있죠. 0.95가 그게 나왔대. 그럼 걔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렇게 나온 거야. 42 빼기 1.96에 루트 n분의 10 m 42 더하기 1.96에 루트 n분의 10 이렇게 계산했다니. 그게 그 구간인 거야. 얘가 38.08 얘가 45.92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요게 차이 나는 요게 얼마냐면 요게 3.92야. 그럼 얘가 얼마야? 얘가 2란 얘기지. 그래, 이렇게 둘이 곱해서 얘가 나오지. 맞아요? 그래서 루트 n분의 10이 2야. 루트 n분이 루트가 5야. 따라서 n이 25가 돼요. 이런 문제가 됩니다. 비교하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에다가 비교하시면 됩니다. 2번 보시죠. 모비율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헷갈리네. 모비율.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안 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표준 편차, 포함 표준 편차가 주어진 경우 무평균의 실내 구간입니다. 방금 아까 얘기했듯이 시그마가 안 주어지는 겁니다. 어느 공장에 생산되는 스마트폰의 무게가 X인데 평균이 M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이게 M의 시그마 제곱인데 둘 다 모르는 거, 둘 다 몰라. 이 공장에 생산되는 400개를 추출해서 측정했더니 평균이 540. 이 X바가 540. 그 다음에 S가 20이라는 얘기죠. 충분히 크지, 400개면. 무게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구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해보죠. 이거예요. 540을 약간. 빼기. 자, 95%면 거기 뭘로? 1.96으로. 1.96에.
루트 400분의 20 M 540 더하기 1.96에 루트 400분의 20 여기 11이 되는 거죠.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범위가 얘를 뺄 거고 얘를 더할 거니까 M은 541.9 여기는 얼마야? 빼면 538.04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엄청 어려운 건 아니죠? 그냥 요식만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런 문제보다는 뒤에 넘어가면 좀 많은 문제들이 나옵니다. 한번 다 해볼게요. 3번. 네, 이번엔 실내 구간을 이용해서 모표준 편차 구하기입니다. 모편. 자, 해보죠. 자, 3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모평면이 M,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요거를 따른 데서 자, N이 36입니다. 여긴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얻은 표본 평균으로부터 구한 모평균에 대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이 이겁니다. 58.56 M 65.44 이렇게 됩니다. 시그마 값을 구하는 건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이게 저식이면 얘네 둘을 더하고 반띵하면 M이 나오는 거죠. 봐봐. 얘네 둘이 더하고 반띵하면 X바가 나오는 거죠. M이 나오는 게 X바. 그러니까 얘네 둘이 더하고 반띵하면 X바가 나와요. 그러니까 2의 X바는 둘이 더해. 얼마야? 124인가요? 이렇게 나오죠. 맞나요? 그래서 X바가 62예요. 그러면, 자, 99니까, 이쪽, 얘가 62 더하기 3.44거든. 맞나요? 맞죠? 이렇게 되고요. 맞죠? 이렇게 되고, 요게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2.58에다가 루트 36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공식 그대로 다 있잖아.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분의 시그마가 258분의 344가 돼요. 이게 약분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게 43인가? 이렇게 나와요. 맞아. 그리고 여기 딱 약분되면 8이네요. 그래서 시그마가 8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 일부러 세팅해서 이렇게 준 것 같죠? 공식만 잘 사용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엔 좀 하던 것도 나오기는 해요. 자, 4번 볼까요? 실내 구간의 길이와 표본의 크기도 구하는 게 나옵니다. 똑같아요. 공식에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자, 어느 아이스크림 공장에서 만든 아이스크림의 무게는 아이스크림의 무게는 자, 표준 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M 모르고 이거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 공장에서 만든 아이스크림의 무게 M의 신뢰도를 95%로 추정한 결과 자, 이렇게 나왔답니다. A하고 M하고 B. 자, 그럴 때 B-A가 B-A라고 하면 저거죠. 길이 2K의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여기 다 있긴 한데 N이 얼마인지 모르죠. 적어도 몇 개의 아이스크림을 조사해야 되냐. 요게 0.4 이하. 이렇게 됩니다. 자, 95%면 여기 2 곱하기 1.96 하시고, 여기가 루트 n분의, 여기가 4가 되죠. 얘가 0.4. 이렇게 되는 거죠. 4 지웁시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10을 주고 여기다가 100을 주면, 여기가 3.92가 되고, 여기가 10, 루트 n. 아니죠. 390. 이렇게 되는 거죠. 야, 계산이 또 더럽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n이, 루트 n이 39.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네요. 36. 얼마. n. 이렇게. 따라서 n은 1537부터. 이때부터 계산.
적어도 이만큼의 그림을 조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 계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넘어가죠. 모비율을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가 기억이 안 나네.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에 보면 표준 편차가 4인 적용표를 따르는 모집단의 모평균 M일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용해서 신뢰도, 여기 뭐냐면 신뢰도를 바꿨어. 항상 95%랑 99%를 쓰지 않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알파 퍼센테이지로 추정을 했습니다. 네, N이 16일 때요. 16인 표본에서 이걸 추정했을 때 범위가 이렇게 됐습니다. A, M, B 이렇게. 근데 B-A 값이 1이었대요. B 빼기 A 값. 즉 이게 2K에 루트 16분의 시그마를, 시그마 좋냐? 표준 편차가 4네요. 표준 편차가 4이 이렇게. 여기가 4랍니다. 여기 1이래요. 돼요? N이 16이고 시그마가 4이고 앞에 2K야. 이거 여기 1이라 그랬습니다. 길이니까요. 따라서 K가 2분의 1이다. 0점. 자, 이렇게 되는 요거에 같은 신뢰도를 추정한, 똑같이 신뢰도를 추정한 M이 신뢰 구간 요거였을 때 D 빼기 C의 값이 2가 되도록 한 표본의 크기를 구하랍니다. 요게 이거야. 그럼 똑같은 신뢰도로 가니까 얘가 0점으로 가는 거지. 근데 이번에는 자, N이 M이라고 하자. 이때는. 근데 범위가 이렇게 바뀌었어. C부터 M에 D로 이렇게 바뀌었어. 오케이? 그러면 B 빼기 C는 이게 되는 거지. 2K는 똑같아. 대신 여기 루트 M분의 M 쓰면 안 되겠다. 평균이 있습니다. N1이라고 합시다. N1. 이건 M이 맞고 여기는 N1 하고 여기 4 똑같아. 요게 이거에 뭐야? 2배가 된다고 했어. 값이 2가 되는 거지. 이게 2가 되는 거지. 여기다가 너 이거 1이야. 여기 2가 되려면 얘 루트 M이 얼마냐면 얼마야 돼? 2여야겠지. N1이 자꾸 이래. N1. 그래서 N1이 4가 되면 된다. 잘 봐. 범위가 2배가 됐지. 근데 K가 똑같지. 맞아? 그럼 여기가 2배가 되려면 얘는 어떻게 돼? 4분의 1배가 되는 거야. 루트 N분의 1에 비율을 갖는 거야. 이해했니? 무슨 얘기니? 그렇게 외워도 상관은 없어. 구간이 2배가 됐고 4분의 1배가 된 거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근데 웬만하면 식으로 쓰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6번으로 가서. 자, 정기분포 MN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알파 퍼센테이지의 신뢰 구간이 A부터 B입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입니다. 괜찮으세요? 자, 다시 쓰자. 자, 정기분포 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의 크게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습니다. 그래서 알파 퍼센트 다 몰라? 근데 범위가 이렇게 됩니다. M, B 이렇게. 자, 1번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신뢰도를 높게 하면 B-A 값이 커집니까? 맞죠? 내가 아까 했잖아. 구간이 길어진다고. 기억은 맞아요. 뭐 일정할 때? N이 일정할 때 신뢰도를 높게 하려면 봐봐. 신뢰도를 높게 하면 구간이 길어지잖아. 이것만 봐도 알죠? 자, 니은.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작아져? 맞죠? 니은. 니은도 맞죠? 아까 선생님 설명한 거잖아? 네, N에 따라서 N이 커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를 2배로 돌리면 B-A 값은 2분의 1배가 됩니까? 아니죠. 루트 2분의 1배가 돼야죠. 이거 틀렸지? 방금 했잖아. 루트 2분의 1배. 루트 N분의 1. 루트 N분의 1배가 되는 거야. N배가 되면. 오케이? 자, 니을 볼까요? 알파가 95%고요.
n이 196입니다. 그때 b-a를 구하죠. 그럼 b-a는 2k니까 2k. 거기 95%면 1.96 했죠? 1.96 하시면. 루트 196분의. 여기가 알파는 뭘로 했냐? 알파는 아무것도 없지. 시그마였지, 시그마. 얘가 0.5 시그마도 작냐? 라고 물었습니다. 내가요. 얘들아, 이거 1.96이 뭐의 제곱이야? 14의 제곱이에요. 14 나와요. 그럼 얘랑 약분하면 뭐 나와? 0.14가 나와야겠죠? 이렇게. 맞아요? 돼? 잠깐만. 맞아요. 얘랑 곱하면 여기 0.28이죠. 0.28 시그마보다 0.5 시그마가 더 크죠? 이것도 맞습니다. 예. 이런 얘기가 됩니다. 괜찮으세요? 넘어가 보자. 모비율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기억하기로 모비율이 안 나오는데? 자, 그 다음 여기 나오는 게 모비율인데 한번 맞네. 안 나오는 게 맞구나. 모비율 없네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잠깐만, 답지 여기까지는 줬어? 여기까지 줬냐? 786까지?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통계 끝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되게 기본 문제만 풀었잖아요. 밑에 있는 발전 문제는 생각보다 좀 까다롭고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들아 잘 들어. 이게 x가 하나가 나온 게 아니라 x가 두 개 나온 케이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신뢰도를 가지고서 문제를 푸는 패턴이 생각보다 되게 여러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되게 기본 문제만 푼 거잖아요. 근데 뒤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라던가 아니면 단어평가나 아니면 베이직 이런 데 나온 문제들 중에서는 기출에 나오는 문제들은 이렇게 안 나와요. 이 정도면 되게 쉬운 거예요. 요거가 쉽다라고 생각해서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요 모집단과 추정 추출 그 다음에 이 신뢰 구간에 대한 얘기를 확실하게 기억을 하시기 위해서 선생님이 나도 아까 읽었잖아요. 그죠? 기억하시죠? 선생님 여기 아까 다 읽었어요. 많이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것도 잘못하면 뭐가 제일 안 좋냐면요. 공식을 자꾸 패턴을 외워요. 이거지 이렇게 공식을 그냥 외운단 말이에요. 그건 망합니다. 완전 망합니다. 시험 문제는 당연히 학교에서 내는 시험 문제들도 다 무생 아니면 얘네 이거 다 외웠잖아. 얘네 이거 푸는 방법은 다 알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시험 문제를 한단 말이에요. 특히 3학년이면 더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이유가 너무 확실합니다. 3학년이면 내가 얘기했지. 내신 문제 위주도 있지만 모의고사 문제 위주도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3분의 1 이상은 무조건 모의고사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계산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바로 끝내진 않을 테니까 조금만 풀고 있어요. 풀고 있으면 선생님 답지 갖다 줄 테니까 답지 받고 쉬었다가 다음에 또 풀죠. 잠깐 풀고 계세요.